자, 요거 관련해서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10%까지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만약에 보내는 쪽이 현재 가격 XRP 500원인데 받는 쪽이 550원이면은 딱 봐도 비율이 발생할 거거든요. 만약에 XRP가 지금 개당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00원 갖다가 그냥 설명 편의상 둘 다 그냥 원화로 얘기를 할게요. 네, 원화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5개를 살 거거든요. 그죠? 가면은 팔면은 이게 5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550원이니까 550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5개가. 그죠? 네. 그러면 오히려 약간 더 큰 금액이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상관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550원이에요. 5개 사야 돼요. 아니, 보낸 금액이 500원인데 그럼 이게 잠깐만요. 이쪽은 550원이에요. 개당 가격이. 아니, 설명을 잘못했다. 잘못했다, 설명을. 다시 할게요, 다시. 설명을 다시. 잘못했어. 이쪽이 한 150원으로 합시다. 아니다, 110원 해야겠다. 아까 10%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110원하고 이쪽 100원으로 할게요. 설명을 잘못했네. 자, 총 보내는 게 55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50원. 총 550원 보내고 싶은 금액이에요. 보낸 금액. 얘 5개를 살 거잖아요. 이 550원 갖다가. 그죠? 여기로 와요. 이 5개 팔아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500원밖에 안 돼요. 줄었죠. 네. 문제는 금액이 사라진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윈마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거엔 그거 있어요. 지금처럼 보내는 국가가 시장 가격보다 XRP 가격이 높은 상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 비율과 뭐와 비교해야 되냐면 오늘날의 레가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송금했을 때랑 가격 비교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거랑 누가 더 비싼지 비교해서 만약에 이게 더 비싸다, 그럼 이거 X가 되는 거죠. 물론 장점이 있긴 합니다. 이게 더 비싸더라도 그래도 리얼타임은 리얼타임이니까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은 금액적으로 비싸다면 만약에 급한 금액이 아니라면 굳이 이걸 안 쓰겠죠, 금융기관들이. 좀 며칠이 걸리더라도 좀 비용이 덜 드는 걸 원한다, 그럼 이거를 쓰겠죠. 근본적인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라 해야 될까, 지금 그런 현상, 특정한 현상을 두고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부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 현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까지 차이가 나는 현상, 오늘날에는 일어날 수 있는가? 뭐 보니까 지금 뭐 7%, 8%도 벌어지는데 오늘날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사기파니까 충분히 가능해?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미래 만약에 XRP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비즈니스에 의해서 유스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을 때 미래에도 오늘날처럼 이런 게 가능할까? 왜냐면 재정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차익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해외로 딱 옮겨가갖고. 그러면 아무래도 스프레드가 다시 좁아지지 않을까? 가격 차이가 벌어졌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현상이 미래에도 언제나 지속되고 뭐 20%도 발생할 수 있다.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철이님이 추가 질문 주셨네요. 같이 볼까요? 그 비효율성에 대해 리프사는 대책은 아직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돼서 특허가 있는지 방비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 설계 자체가 엑스라피드 관련돼서 항상 리프사, 뭐 스낵맨이라던가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그 밖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기타 등등 리프사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문제점들 중에는 지금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오히려 먼저 언급을 하는 문제들이 규제,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문제. 네. 유동성이 만약에 갖춰지지 않으면 엑스라피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 엑스라피드 작동 안 되게, 엑스라피드 문제 생기게 하는 거는 규제다.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지 저런 프리미엄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밀어볼 때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이님이 질문 주신 대로 제가 리프사 내부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특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뭐 XRP, 많은 양 XRP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대해서 리프사가 중간에 이제 3자로서 지원을 들어간 형태로 뭐 커버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 뿐이지 진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 주요 임직원들이 뭐 컨퍼런스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엑스라피드 관련된 문제점을 얘기할 때 그 프리미엄 차이 같은 거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규제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혜연비님 얘기해 주신 거 관련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가 하나 있죠. 혜연비님이 알려줘서 저도 커뮤니티에서 그 글을 봤어요. 김부사님도 아마 기억하시나 본데, 리프사가 이제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혜연비님이 글을 써주신 적 있거든요. 저도 거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되게 최근에 그 데이비드 슈왈츠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4월이 아니죠. 이번 달에 뭐였지? 어느 행사에서 인터뷰했던 건지 행사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번 달 초였던 것 같거든요. 6월 12일인가? 거기에서는 근데 마켓메이커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마켓메이커들한테 그냥 돈을 막 주는 형태로 인센티브는 제공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좀 그런 디테일들이 가미됐기 때문에 약간 쉽사리 뭔가 이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머니그램과 이제 샌드프렌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엑스라피드 샌드프렌드는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샌드프렌드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지만 뉴저지 특정 주에서만 시작해서 나중에 확장된다고 하죠. 현재는 사용량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그리고 머니그램은 이제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현재 뭐 쓰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이 적을 거예요. 쓰더라도. 그러니까 그 양이 늘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슉 할 순 없죠. 실제로 엑스라피드에 의한 볼륨은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마켓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수록, 마켓메이커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원래 노리는 게 차익이거든요. 본인들이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차익을 노리는 게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뭐 그 표현을 재정거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빈틈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마켓메이커 많아지면은 그런 프리미엄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XRP 물량 넘기기 같은 거요? 판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윗마님? 그러니까 리프사가
판매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무사님 말씀하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거기 조언위원으로 있는 게 뭐 만약에 그 HSBC의 그런 지분을 많이 소유해서 대주주나 또는 주주의 대표격으로 보드 멤버에 있는 거면은 좀 큰 의미를 두겠는데, 왜냐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약간 외부 전문 조언 그런 역할로서 참여하는 게 막 되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IMF에도 지금 리프사가 고위 그런 조언위원으로 껴있기는 한데, IMF 뭐 고위 임직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IMF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핀테크 업체 중에서도 리프사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공공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리프사를 그렇게 위원으로 두는 거긴 한데, 말 그대로 그거는 외부 전문 위원으로서 본인들이 참고를 하는 거지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실행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예, 참고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HSBC도 위원으로 껴있더라도 만약에 대주주 또는 주주의 대표 자격으로서 뭔가 약간 이사직이나 위원으로 껴있으면은 그거는 좀 이거는 좀 약간 중대한 신호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막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어차피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런 것도 뭐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민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영하늘님 질문인데, 마켓메이커들이 많아지면 해당 금액대의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있던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가격 변동이 어려워져 스테이블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유동성이 늘어나다 보면은 확실히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는 건 맞아요. 네.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가격 변동성이 낮다 이꼴 스테이블, 이 명제가 성립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정리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영하늘님이 얘기하신 스테이블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정확하게 가격 변동성이 낮은 거를 스테이블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장 또는 뭐 경제학 전문으로 하는 뭐 전문가들한테도 통용될 수 있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스테이블이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 스테이블 의미를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로 얘기하신 거면은 이거 이꼴 관계가 통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을 마치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중점으로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뭐 달러에 연동되거나 패깅돼 있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라면은 좀 약간 다르지 않을까. 이 명제가 성립하기에는 뭔가 약간 중간에 빈 공간, 갭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는 건 맞아요. 확실히 리프사도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좀 쉬운 포인트가 그건 거죠.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거는 낮다 이꼴은 말 그대로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의미를 어떻게까지 좀 오해하신 분이 계시냐면 그러면 리플 1달러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만들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가격 변동성이 낮다 또는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인데, 이 얘기가 특정 가격에 고정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전혀 다른 의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포인트로 찍고 넘어갑니다. 리뿔님 질문. 타 코인들에 비해 호가창 금액 자체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 나는데 지금은 500원에서 현 시점에서 머물며 몇 억씩 박혀 있는데 5,000원, 5만원 갔을 경우 한 호가당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된다면 과연 리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약간 리플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특정 현상이,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또는 이렇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현상이 꼭 그 시기 때 특정 시점이나 특정 상황에서 무조건 발생하거나 또는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오더북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XRP가 브릿지 커런시 컨셉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죠.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엑스라피드 자체가 오더북을 연상시키시면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 오더북이 형성되는 거는 여러분들 XRP 단가 곱하기 개수죠. 그죠? 근데 지금 리플님이 질문 주신 거는 지금 딱 그거죠. 오늘날의 단가 뭐 5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드신 게 5만원, 5천원, 5만원 예를 들었는데 좀 기분이라도 좋게 5만원으로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5만원이 됐을 때 역시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은 오더북이 엄청 두꺼워지겠죠. 정확히 만배는 아니죠. 100배가 두꺼워질 겁니다. 오늘날보다 100배 많은 금액에 대한 유동성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수가 무조건 고정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마켓메이커들이 개수를 똑같이 걸어놓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켓메이커는 여러분들 그게 없습니다. 이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이 갭만큼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사고 이쪽에서 팔고, 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유동성을 대어주면서 이 갭만큼의 이득을 취하는 게 바로 마켓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오늘날 500원이던 이 상황에서 만약에 100개를 오더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걸어놨다고 했을 때 이들이 5만원 됐을 때도 무조건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100개를 똑같이 걸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분명한 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분명하고요. 덩달아서 또 분명한 거는 이거는 고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님이 질문 주신 건 이게 고정이다. 가격이 변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걸어줄 때를 가정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승자박? 이건 뭐예요? 자, 지금 윈마님이 주신 기사인데 거래소 신고 의무화 결정, 제도권 편입 오해될까 우려, 강제하면서 금융당국에 들려가겠다 신고자를 전환해야 되지만 당국은 아니 아니 이런, 아니 뭐 하는 거야 금융위원회. 아니 저기요, 일단은 기사를 마저 보고 우리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그건 것 같네요. 그러니까 FATF가 그 뭐 협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신고받고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형태는 인정할 수 없다. 각 나라 국가들이 우리 FATF 회원국들께서 직접 당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를 받고, 그리고 신고를 받고 나서 본인들이 세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트래블 룰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사항들을 준수한다면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 FATF 관련된 최종안,
예, 그 당시 때 재무장관급이 사전에 모여서 G20의 재무장관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죠. 사전 회의를. 그때 FATF 최종안 나오면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G20 정상들이 모여서 한 회의에서도 그 성명서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왔죠. 따르겠다고 FATF의 그 최종안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따라야 되긴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얘기는 기사에 따르면 그런 거죠. 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좀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FATF 때문에 신고받아서 해야 되는데, 당국에서 그러면은 신고받고 라이센스 부여하면은 국민들이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인식할까봐, 예, 그게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 예, 지금 이거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니, 정말. 아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아니, 정말, 죽겠네, 진짜. 야, 어디 갔어, 이거? 아니, 우리나라 지금, 갑자기 또 슬퍼지는데요. 아니, 그거 어딨죠, 그거? 미국 재무부 발표 어딨죠? 진짜 미치겠다. 아니, 지금 미국조차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미국도 되게 강경합니다. 어떻게 강경하냐면, FATF의 그런 최종안에 따라서 AML, 자금 세탁 방지가 준수 안 되거나 CFT, 테러 단체들한테 자금이 조달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어떻게든 막겠다.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갑자기 화가 나는데? 미국은 그렇게 자금 세탁이라던가 테러 자금 조달, CFT 관련돼서는 되게 단호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SEC 역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얘네 어딨어? 답답해 죽겠네 진짜. 얘네도 보시면은 동시에 핀업이라고 해갖고, 예, 블록체인이나 이 DLT거든요. 디스트리뷰트 레저라고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산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 열심히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불법 자금 세탁 그러니까 방지를 준수 안 하거나 테러 자금 조달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이런 금융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진짜 단호하게 단속을 하겠다. 하지만은 신산업인 블록체인과 분산업자 관련해서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트럼프 기사 이번에 이제 G20 가갖고 인터뷰한 기사들 보시면 거기도 나오잖아요. 트럼프 얘기를 하죠. 디지털 이코노미 관련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막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 세계가 같이 표준을 만들어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역행하고 있어요.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와, 정말 화딱지가 끌어오르네. 야, 이 진짜.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진짜 노답 상황이에요. 금융위원회 정신 차려야 돼. 예, 찬물을 얼굴에다 끼얹어 줘야 돼.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사실이 아니겠죠? 예, 사실이 기사가 잘못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사가 잘못됐겠죠. 이거 아닌데, 진짜 정말 아닌데.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떡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패스트 팔로우는 잘하잖아요. 예, 패스트 팔로우는 잘하는데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예. 안타깝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 엄청난 IT 인프라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 이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그 밖에 나라를 이제 요직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아니 인재가 그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능력자들이 아유 이 신산업을 그냥 정말 어이가 없네. 예.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 이거는 진짜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예, 무지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마음 아프다. 안 좋은 소식이네요. 아이고 저 기사 좀 마음 아픕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뭐 금융위원회 공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죠. 네. 공식 자료는 아니죠. 저게 기사 그러니까 기자에 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다려 보죠. 네,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 자, 김부사님 내용 같이 한번 봐보죠. 엑스비아랑 엑스라피드 물어본 거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해석하기론 최소한 엑스라피드를 쓰려면 엑스비아나 엑스커런트가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엑스라피드 고객 쿠알릭스나 샌드프렌드나 JF, NX, 페더럴 크레딧 이런 곳은 최소한 엑스비아나 엑스커런트는 쓴다는 것인가요? 엑스라피드만 쓸 수는 없는 거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답변한 건 없습니다. 네, 리프사 임직원 중에 직접 지금 김부사님이 질문 주신 거 답변은 없는데 다만 정황이 아니라 이제 작동 로직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네. 엑스라피드만은 이거를 환전용으로는 단독으로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만약에 실제로 머니그램이나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유니온 크레딧 거기나 또 샌드프렌드 이런 경우에는 그거죠. 특히 요걸로 해야겠다. 머니그램은 뺄게요. 설명을 위해서 머니그램 뺄게요. 샌드프렌드만 가겠습니다. 샌드프렌드는 신생 스타트업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페이먼트 솔루션이 없어요. 솔루션이 전무합니다. 특히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가입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코드를 받기도 거시기 하고 자체적인 시스템 만들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시스템 갖추더라도 다른데 막 본인들이 이제 실제로 페이먼트 세르먼트 하고 싶은 그 도착지에 관련된 금융기관들과 막 그 페이먼트 관련된 거 연동도 해야 되지, 그리고 환거래 계약도 해야 되지,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이먼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거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얘네는 정황상.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라피드가 솔루션 작동상 스탠드얼론으로 쓰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어요. 그냥 환거래 외환시장에서 그냥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피아트를 스왑하는 걸로만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용도로 쓴다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아트만 교환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지겠죠. 페이먼트는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환거래 계약이 돼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릴레이션십이 갖춰져서 상대방이 은행이면 은행이 계좌에 틀어놔서 거기에다 집어 넣어줘야겠죠. 이거를 환전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를 띠기 때문에 좀 약간 명확하게 저희가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동 로직상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페이먼트로 쓸 수 있는 엑스비아나 엑스커런트에다가 엑스라피드 조합. 만약에 리프사가 엑스라피드를 스탠드얼론으로 외환시장에서 그냥 수합하는 형태로만 쓰게 해주겠다 이러면 풀려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 확인에 의해서 데이비드 슈왈츠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그게 작년에 물어봤어요. 이미 작년에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스탠드 얼롱 치면 나올 것 같은데, 네, 작년 보시면은 작년에 제가 2번이나 질문했어요. 엑스라피드 관련된 거 이제 커머셜 됐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10월 4일이죠. 이 스탠드 얼롱으로 쓸 수 있냐? 네, 이 질문을 했는데 네, 답변 없고,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 네, 작년 11월에 또 질문을 했죠. 네, 답변 없고요. 안 해줘요. 되게 민감한 상황이라 안 해주나봐요. 그리고 스낵맨한테 질문했던 게 리플렉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엑스라피드는 리플렉 멤버들만 쓸 수 있는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답변 안 해줬어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미 진작에 질문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민감한 사안들은 답변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얘기했었구나. 여기 써있죠. 제가 김부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저도 진작부터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이 질문 했죠. 엑스라피드는 리플랩 멤버들만 쓸 수 있는 거냐? 그 질문 했습니다. 네. 근데 안 해줘요, 답변을. 네, 안 해줍니다. 요것도 있네. 이미 9월에 보세요. 자, 보세요. 9월에 질문한 겁니다. 엑스라피드 커스터머는 리플랩 멤버냐? 이 질문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스낵맨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엑스라피드 솔루션은 리플랩 멤버만 쓸 수 있는 거냐? 이러면은 아까 질문 주신 거 명확해지거든요. 이 조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했던 건데 여기 써있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러니까 NDA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답이 없어서 2달 뒤에 다시 댓글 달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미뤄볼 때 NDA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민감한 사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 아마 나중까지도 알기 힘들 것 같아요. 김부사님이 질문 주신 거 민감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제 채널에 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앞도 뒤도 안 보는 안티분들이, 이 귀요미분들이 자꾸 오실까? 아니 제 채널 몇 명 없는데 제 채널보다 다른 데 가면 더 재밌으실 텐데 여기 와서 관심을 얻으려고 하지 왜? 저를 좋아하시는 안티분들이? 재밌네 정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안티분들께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도 리프사가 반드시 성공한다, 또는 제가 한 번이라도 XRP 뭐 다음 달 가격 뭐 XRP 무조건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홀드하세요, 뭐 다음 달에 떡상 갑니다, 펌핑 옵니다, 뭐 올해 연말까지 XRP 10,000원 됩니다, 이딴 얘기는 저는 절대로 하지도 않고 어차피 여기 오시는 분들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안티분들 굳이 여기 와서 힘 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이 막 XRP 떡상한다, 뭐 내년에 막 10,000원, 앞뒤 없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주소를 잘못 찾았어. 주소 번지를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로 오는 거야 도대체. 네, 정말 웃겨갖고. 스마일님 얘기하신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460대까지 하락장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가 안 그런 줄 알면서도, 이럴 줄 알면서도 매수했을까? 스트레스 받는. 아유, 안티브 또 오셨네. 그러게요. 가격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오직 10만이 알고 있는 거죠. 나연님 오라, 어서오세요. 아니 주소지를 잘못 잡으셨어.
아니면은 우리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닐까요? 귀염둥이들이시네.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러 가시지. 예. 한 1000명 이상 있는 곳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여기를 200명밖에 없는데. 예, DK님 오라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안티분들도 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XIP에 대여갖고 이제 화가 나서 그러신 분들 있을 테고, 진짜 극히 드물게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약간 사이코 같은 분들.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사람들 괴롭히는 게 좋은 거야. 이거는 명백하게 사이코죠.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을 마구 괴롭힌다? 사이코죠. 그런 분들도 몇 명 계실 거예요. 소수로. 맞아요. 리플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어차피 저희가 리프사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XIP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니까 리프사 응원하는 거죠.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암호화폐가 짱이죠. 근데 뭐 관점이 다른 거니까요. 어차피 똑같이 다 본인이 관심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XIP에 대해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면 이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기대 수익을 올려줄 거라는 기대감에 그런 생각에 갖고 계신 거잖아요.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보느냐, 중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예. 그래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오른다가 사실이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100% 보장돼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XIP 홀드하세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XIP 사세요, XIP 홀드하세요 이런 얘기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리프사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 팩토리님은 XIP와 리플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고 실제로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왜 도대체 단 한 번도 XIP 매수하세요, XIP 뭐 홀드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자기도 그 얘기를 못할 정도로 좋다고 생각 안 하면서 왜 리플과 XIP가 좋다고 얘기를 하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니에요. 성공이 보장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양심에 찔리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건 저도 잘 알아요. 머리가 돌이 아니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해줘야 많은 분들이 제 채널 오시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 거 듣고 싶은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못하겠는 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불확실한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감히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제 돈이면 하겠어요. 근데 남의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와 이거 뭐 이야 아프리카에서 일본으로 10만엔 송금하니까 1,000엔 도착했어요? 아니 진짜요? 정말로? 아 스위프트 오류 장난 아니네. 야 어깨가 턱에 달린 분 뭐예요? 어깨가 턱? 뭐지 그게? 야 스위프트 오류 장난 아니네요. 이거는 이근우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XRP 오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얘기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근데 남들의 소중한 자산을 내가 책임져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못하기 마련인데
만약에 100%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확실하니까. 하지만 99.99999%일지라도 저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실패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거를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리프사 또는 XRP를 막 홀드하라는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거를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얘기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성공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아, 스낵맨이요? 아, 진짜 웃기다. 야, 리플님 얘기 한번 볼게요. 방장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비트가 1원부터 2,800원까지 가기까지는 시가총액 400조 정도에서 시장 자금이 돌아갔기 때문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가능했던 거고, 지금 리플의 경우 그런 수천만 배의 상승은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기준보다 훨씬 힘들지 않을까요? 코인들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코인은 계속 나올 거고 시장에 돌아가는 자금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같이 근본적인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예.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쯤 하는 게 실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겠죠. 예. 물론은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맞는데 이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뭐죠? 예, 자금력이 있는 세력들이 펌핑이나 덤핑으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같은 개미들을 압도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만약에 뭐 비트코인 한 방에 10% 떨고 들어오고 막 진짜 몇십만 개 막 던지고 막 그래요. 몇십만 개는 못 전 세계적으로는 뭐 1K도 나오죠, 한 방에. 10K도 나오죠. 한 10,000개 정도 던지면은 많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할 때 여기에서 그런 덤핑이 나왔을 때 이제 하락하겠다, 이거를 다 받아먹고 반등할 거야 생각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처럼 세력들이 덤핑으로 우리들의 심리 자체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하잖아요.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지금 얘기한 거는 왜곡을 시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왜곡시키는 요소가 되게 강하고,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주소는 이 왜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양반이 잘 갖고 놀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왜곡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왜곡되었던 아니 되었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이 가격쯤 하는 게 정상 가격 아닌 건가, 이 가격이 현재 적당한 가격 아닌가 한 게 반영되는 게 맞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대다수 참여자들이 현재 가격이 뭐 100이라고 했을 때 110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두 개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중 하나. 뭐죠? 약간 소심한 사람들 손을 놓고 있거나, 소심한 사람들은 손을 놓겠죠. 근데 손을 놓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돈이 없거나, 추매할 돈이 없거나, 또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딱 하나의 케이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 1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110원이 확실하다, 확신이 있어요. 110원이 적당한 가격이다, 현 시점에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살 거예요. 당연히 이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매수를 하기 시작해야겠죠. 그럼 일로 움직이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든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한 60%가 이 생각을 갖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 그럼 자연스럽게 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단타꾼이라서 차익을 보려고 여기에다가 매도를 걸었어요. 근데 11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사이에 걸진 않겠죠, 절대. 그럼 이 사람들 매도벽 다 빠질 겁니다. 이 뒤에다 걸더라도 걸겠죠. 왜냐면 본인이 110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비싸게 팔면 이득이니까 매도 주문을 걸고 싶으면, 존버를 안 하고 걸고 싶으면 여기다 걸겠죠. 111부터.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옮겨오겠죠, 이 사람들 거. 근데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대부분 60% 이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거 다 빠지는 거예요. 남은 거는 한 40% 남은 정도가 100원도 비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할 텐데 여기에도 존재 안 하겠죠? 그냥 1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 90원 생각한다고 보세요. 그럼 100원에도 그냥 팔겠죠. 지금 상황에다가 그냥 걸리기만 하면 다 팔겠죠. 왜냐면 나는 충분히 비싸게 파는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이 60% 이상이 이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로 옮겨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럼 일로 움직일 겁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약간 시간의 흐름은 아니고 플로우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근본 시장 참여자들 대다수가 이쯤 가격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왜곡된 거든 아닌 거든 세력에 의해서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처럼 압박을 받아서 덤핑이나 덤핑으로 압박을 받던 안 받던 간에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그렇고 받아서 왜곡된 게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 지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거 움직이고 나서 또 이제 세력들이 덤핑하면 다시 또 내려가겠죠. 그럼 이 사람들 이제 심리도 변화할 테고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거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가격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시총 얘기를 하게 되고 시총이 크니까 많은 금액이 투입돼야지 뭐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형성되는 그 자체의 근본도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근본에 따라 형성이 되지 금액이 투자되는 거에 따라서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냥 금액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왜 계속 오르고 있나요? 제일 무거운 친구인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몇 달 만에 지금 3배 이상 왔죠. 제일 무거운 친구인데 왜 올라가는 거죠 도대체?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딱 근본밖에 없어요.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가격,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움직인다. 어차피 매도 매수벽도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 번 넣으면 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다 허물면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거 뺄 수가 있어요.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 주문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자, 김부사님 질문인데 은행들이 엑스커런트를 먼저 사용하는 번역본이라 쉽지 않네요. 사회자 영상 보면 엑스커런트를 먼저 쓰는 트위터 리프사에게 추천했대길래 자 볼까요? 리프사가 추천해줬다고요? 뭐지? 뭔가 이게 원본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맞을까요? 번역을 좀 다르게 했다거나? 뭔가 약간 매끄럽지 않은 연결인데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렵게 갈 필요 없이 그 영상 하나만 제가 소환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저거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비드 슈왈츠가 직접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볼게요. 그냥 약간 되게 난잡하게 돼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이거 설명할 때, 요거 설명할 때. Dave?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하지만은 아니 끝에 간결하게 봅시다. 하잖아요. 처럼 이게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거 제가 인용했다는 거를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돼요. 예,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가리네. 자, 요거예요. 사실 저거 뭐 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요 이유를 설명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냥 엑스커런트 만든 이유. 리플사가 지금 목표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예,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내용이 되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일단 흐름도 매끄럽지 않고 약간 거달기로 약간 빙빙빙 돌려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요걸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보면은 여기에 메인 리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리플렛을 만들고 엑스커런트를 만든 메인 리즌. 뭐냐면은 그 궁극적인 목표인 XRP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고 싶은데 이 세틀먼트 영역을 리얼타임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너무 슬로우하다는 거죠. 보신 것처럼 패스트, 칩한 세틀먼트를 하기에 너무 슬로우하다, 페이먼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엑스커런트 직접 만든 거예요. 스위프트가 리얼타임이 안 되니까. 스위프트가 마켓쉐어가 되게 모든 시장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리얼타임이 안 되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율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쇼핑몰도 없는데 실제로 배송에 관련해서 고객들의 요구가 수요가 배송은 다음날까지 돼야 된다. 이런 요구도 없는데 이 배송 물류 시장에 이제 기업들이나 사업자들이 뛰어들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할까요? 돈을 투자해서? 안 하겠죠. 여기 관심도 없겠죠. 근데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면서 고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물건들을 주문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 수요가 창출돼서 실제로 그런 온라인 주문들, 배송해야 될 게 많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비율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똑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이 페이먼트고 이게 리얼타임으로 정리가 돼야 수요가 자연스럽게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페이먼트와 세틀먼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페이먼트가 클리어링 돼야지 세틀먼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페이먼트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세틀먼트 시간입니다. 이것만 리얼타임 돼봤자 총 걸리는 시간은 이게 하루 걸린다고 하면은 하루 걸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이 인과관계도 말씀드렸죠. 이게 선행되고 종료돼야지만 세틀먼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걸리면 세틀먼트는 리얼타임인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거 페이먼트 이제 다 처리됐네, 하루 지나서. 그럼 그제서야 세틀먼트 리얼타임으로 처리된 거예요. 결국엔 돈이 움직이는데 하루 걸린 거예요.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명확하게 적었듯이 더 메인 리전, 리플렛과 엑스커런트를 만든 주된 이유는 세틀먼트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XRP를 만들기에는 너무 페이먼트가 느려 터졌다는 거죠. 하루 걸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하루 걸리는 건데 그 이유입니다. 스마일님 얘기. 저도 가끔 놀라는데, 자, 스마일님 얘기 한번 볼까요? 리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세계 각국의 파트너십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XRP 가격은 그 자리인 것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도 전세계 XRP 기술력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하지 않고 지금 훌쩍 가격이 상승해버린다면 쉽게 동업자의 길을 갈 수 없기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이 얘기하는 가격이 지금인 것 같은데요. 리플사가 저 가격에 개입을 하기는 힘듭니다. 가격에 개입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하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질 겁니다. 예. 아마 미국한테 두들겨 맞을 거예요. 미국 법 관련해서 집행기관들한테 두들겨 맞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손대기 힘들고, 만약에 몰래 손댄다고 해도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손을 대야 되는데, 굳이 그만한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가의 금융기관들이 뛰어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걸렸다가는 징벌적 배상 같은 거에 걸려갖고 아예 리프사 자본 자체를 다 말아먹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리프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갖고 금융기관들 진입하라고 시그널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암호화폐 시장,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제 리드 당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말하는 가격이 지금 가격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리프사의 그 XRP 브릿지 볼륨이 많이 탄생해야지 이런 투기판, 그냥 부동산 같은 투기판이 아니라 리얼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세계 뭐 석유 시장이라던가 세계 원료 자재 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만한 XRP 브릿지 볼륨이 없죠. 외환시장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리프사의 목표는 그건데 그만한 브릿지 볼륨이 없으니까 그냥 여전히 투기 세력들에 리드당하는 현재의 사기판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 얘기, 피드백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리플사가 굳이 저가에 누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하나 또 이유가 있죠. 리플사는 지금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전체 볼륨의 한 0.2% 미만 정도,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미만으로 잡아갖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래미틱 세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파는 거기 때문에 계산 가격이 높을 때 본인들이 투자 자금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낮은 가격을 본인들이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렉트 세일도 마찬가지죠. 기관들한테 팔 때 이건 공개적으로 할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시장 가격 그대로 이제 금융기관한테 판다고 했는데, 예, 이것 또한 역시도 그냥 높은 가격일 때 파는 게 본인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굳이 낮춰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아무리 봐도. 제 방송 안 보겠죠? 제 방송 봐서 뭐 하나요? 예, 머리도 아플 텐데. 어차피 그들이 뭐 XRP에 대한 로직을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냥 본인들이 갖고 노는 암호화폐는 다 그냥 스캠이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죠. 그냥 가격 펌핑해서 본인들이 차익 실현만 잘하면 되니까, 예, 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봐서 뭐 하나요? 도움도 안 되는 거. 예. 리스차일드 얘기 나왔네요. 예, 리스차일드, 리루 밀라니티, 리루 미나티, 리틸리언, 또 뭐 있을까요? 리구, 리구. 아주 많죠. 리플사는 굉장히 루머가 많아요. 아주 스캔들이 잘 나는 회사인 것 같아.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네, 0입니다. 네, 스탠다드님이 질문 주신 거. 단가 상관없어요. 단가랑 송금할 때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XRP가 뭐 100만원이든 개당 1000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송금할 때. 네, 디케이님 굿밤 되십시오.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저도 할 일이 있긴 한데 이거 끝나면은 우리 사이버스타대 가야 되는데 되게 기대된다. 저 되게 궁금해요. 사이버스타대 접수해 본 적이 없어갖고 되게 기대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경험하면서 아마 한 가지 배울 것 같은데 재밌겠네요. 자, 카야님 질문 볼까요? 이거 아마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가격 하락 압박 안 주는 그거 말하는 거죠? 이번엔 표현을 이렇게 안 썼네? 이거는 또 언제 쓴 거죠? 3월 10일 못 봤던 거긴 한데요. 압박이라고 표현 안 내요. 다운이라고 할까요? 다운. 이거는 본인 생각이고.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네. 프레셔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락 압박 안 주는 관련 특허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조작이 아니라 본인들의 솔루션 작동상 가격 하락을 안 주는 그런 특허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막 사고 팔아서 개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엑스라피드 이런 솔루션들, 리플레이에서 쓰는 솔루션들이 이 작동함에 있어서 가격 하락에 압박을 안 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이게. 아니, 안 올라가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DK님 굿밤 되세요. 월바. 자, 위에 게 XRP가 100원일 때고 아래 게 1000원일 때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보내려고 하는 돈은 둘 다 500원이라고 해봅시다. 500원. 그죠? 500원입니다. 보내려고 하는 돈 500원이에요. 그럼 XRP로 바꿔야겠죠, 둘 다? 여기는 몇 개죠? 5개. 그죠? 보낸 돈이 500원이니까 개당 100원이니까 5개 컨버팅하면 되죠? 여기는 뭐죠? 절반이니까 0.5개로 바꾸면 되죠? 그죠? 그럼 도착국가 뭐 달러로 할까요? 달러로 합시다. 달러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그냥 가정해봅시다. 설명을 위해서요. 계산하기 편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500원이잖아요. 5개가. 한 개당 100원인 상황이니까 5개. 그럼 500원이죠. 그럼 0.5달러 되겠죠? 이거 팔면은 어떻게 되죠? 0.5달러로 바뀝니다. 그죠? 여기 상황 어떠죠? 자, 지금 똑같이 XRP는 1000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컨버팅한 게 0.5개예요. 그러면은 달러가 한 개당 1000원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보낸 돈 1000원이고 0.5개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개당 1000원. 그 얘기는 1달러란 얘기죠. XRP가 개당. 그러면 이거 0.5면은 0.5달러로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결국에는. 이게 보내는 금액의 기인에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퍼센테이지로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단가가 변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보내는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릿지의 컨셉은 그거죠. 핵심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근교님 얘기 해볼까요? 이근근님 질문은 이제 머니그램이 엑스비아가 아닌 엑스커런트를 왜 썼을까요?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되니까 손해가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머니그램은 지금까지 밝혀진 건 엑스비아입니다. 작년 1월에 본인들이 IR 그 주주들한테 밝히는 자료에서 엑스비아 플러스 엑스라피드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과 다르게 아마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엑스비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리고 두 번째, 엑스커런트로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본인들만 쓰고 싶다, 다른 경쟁사들은 못 쓰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의 네트워크로 올 때 이거를 공짜로 해주진 않아요. 수수료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A라는 은행이 산탄데르 이런 쪽이 만약에 머니그램 네트워크 이용해서 어떤 특정 수취인인 C한테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거칠 때 무료로 해주진 않죠.
예. 여기에 대한 수수료 부과하겠죠, 당연히. 그냥 공짜로 해주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 간에 계약에 따라서 공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이윤을 노리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다를 수도 있지만 둘이 뭐 여러 가지 전략상황에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서로 간에 무료로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받겠죠. 대신 처리해주면. 네. 그런 수익 구조를 가져갈 겁니다. 하단부는 안 봤어요. 네. 카야님도 되게 열심히 보시네요. 되게 좋으십니다. 이거 초창기 얘기도 나오나 보네요. 오픈코인이 언급된 거 보니까. 아유, 17만 개나 대단하십니다. 되게 용감하시네요. 아, 드랍이요? 드랍은 조금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드랍이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드랍은 여러분들 드랍은 오늘날 보통 최소 단위가 이거거든요. 0.001이거든요. 네. 이거 계산해 보면은 보통 그래서 0.000012 보통 붙어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같은 경우도 잠깐 볼까요? 에스크로. 여러분들 참고로 에스크로 얘기 나와서 제가 사전 예고합니다. 7월 에스크로 메모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라떼는 말이야 라고 남길 겁니다. 꼰대 버전 한번 남길게요. 라떼는 말이야 해갖고 어차피 영어밖에 안 되니까 라떼 is horse라고 남길 겁니다. 이렇게 남길 거예요. 7월 에스크로 메모는 요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면은 잘못 눌렀어. 에스크로가 보이는데 에스크로 어딨니? 아니 7월 메모는 꼰대에 갖고요. 꼰대. 꼰대로 할 겁니다. 자, 에스크로 풀린 거 볼까요? 이게 몇 드람 부과됐는지 보면은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10억 개 이동하는데 몇 드랍이 걸렸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이 에스크로 익스큐션 해갖고 제가 풀었었잖아요. 보면은 빌 클린턴 시크릿 지갑이라고 돼있죠. 말도 안 되는 사기,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 잠깐 볼게요. 몇 드랍이나 부과됐는지. 자, 이거 처리하는데 보자. 드랍 피 여기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죠. 0.000012가 들었습니다. 자, 10억개 XRP 10억개 이동하는데 0.000012가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수수료가 XRP 단가가 변하면은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단가가 1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XRP 100만원이에요. 자, 10억개 XRP가 이동하는데 0.000012 XRP가 부과됐어요. 트랜잭션 코스트로. 자, 그러면 XRP 단가가 100만원일 때 과연 얼마 든 걸까요? 10억개 XRP면은 이거 100만 곱하기 10억을 해야지 총 이동한 액수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동할 때 천문학적인 액수죠. 예, 경단위 아닌가요, 이거? 경단위까지는 안 가나? 한 100조 정도 되나요? 아무튼 뭐 100조 이상이겠죠, 이 금액. 100조 이상 이동하는데 0.000012 XRP가 들었고 단가 100만원일 때 이거는 12원밖에 안 됩니다. 자, 100조 이동하는데 12원 드는 거면은 이거는 거의 없는 금액이라고 봐도 되죠? 예, 심지어 XRP 100만원 됐어도 이거밖에 안 듭니다. 물론 이제 단가가 뭐 1000원일 때보다는 많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의미 없는 숫자죠. 100만원 뛸 때도 12원 드는데 10억개 이동할 때 뭐 의미가 있나요? 이 숫자가? 제 생각에는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일지라도 그거조차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렇게 얘기 못하겠는데, 글쎄요, 그거는 약간 극소수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100조 원 이동하는데 12원 드는 거면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하는데 라떼 이즈 홀스라고 하면 돼요. 네, 오늘은 진짜 그만해야겠네요. 이것만 하고 그만하죠. 김부사님 질문 주신 것도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자,
리브라 코인 나오면서 각 나라에서 상당한 압박과 우려를 표하는데 사실 리프사가 지금 규모가 페북에 비해 작아서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XRP 흥해서 지금 달러가 유동성 제공하듯 XRP 브릿지 통화로 자리 잡게 되고 XRP의 수천조 자금이 물려서 달러 유동성이 떨어지면 그때도 리브라처럼 각 나라에서 견제 들어오지 않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맞아요. 달러의 유동성을 밀어내고 대체하려고 하는 순간에 견제가 들어올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부 순서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명할 때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렸거든요. 아마 김부사님 1부 때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었으면은 지금 내용에 대해서 좀 관련된 내용을 이미 들으신 게 있어서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도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업로드 되면 한번 봐보세요. 그 부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송금, 드랍, 수수료 이 모든 부분에 XRP 가격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가치 볼륨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가격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포괄적인 말씀이라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가격이 올라서 엑스라피드 또는 XRP 브릿지 되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약간 포괄적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하셔갖고 어느 부분까지 염두를 하고 질문을 주신 건지 약간 감을 잡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이게 명확한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서 엑스라피드 또는 XRP 브릿지 되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가격이 올랐을 때 이런 측면의 질문성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노입니다. 노. 가격이 올라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까 같이 설명드린 거에 의해서. 근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봉태님이 질문 중에 뽕태라고 말씀드려야 되냐? 제가 이 닉네임 어떤 의미로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글자 그대로 읽을게요. 뽕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판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투기판은 남들이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투기판은 서로 눈치 싸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더 싸게 사고 남들이 비싸게 내 걸 사줘야 되잖아요. 투기판이면 그럴 수 있어요. 부동산 역시도 그렇죠. 투기판이니까. 뭐 부동산 가격 평가하는데 그런 뭐 리얼 유스 케이스 이런 게 있나요? 없죠. 그냥 뭐 대중교통에서 가깝다. 앞으로 여기가 미래의 뭐 강남이 될 거다. 뭐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어떻게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선동이 되면은 그 일대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산 사람은 나중에 가격 하락하면 물량 떠넘기게 받은 거고. 근데 가격 오르고 내리는 거에 있어서 부동산이 솔직히 뭔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냥 부동산 업자들이 막 여기 다 미래의 땅이다 이러면 갑자기 막 가격 오르고 막 조작이 되게 심하죠. 투기판이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관점에서는 뽕태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만약에 은행도 XRP를 투기로 보는 입장이라면은 이거 사줄 필요가 없죠. 이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개개인들이. 내가 이거 지금 가격에 사줘서 뭘 하냐. 투기 용도로 생각한다면은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유스 케이스가 있잖아요. 은행들이 XRP를 직접 보유해서 송금을 해버리면은 엑스라피드의 비용보다 절반이죠. 심지어 플러스 XRP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이제 XRP 통로가 브릿지 통로가 더 열리게 되면 그 열린 만큼 오늘날 같은 경우 이제 필리핀이나 멕시코밖에 안 되는데 나중이 되면은 미국이랑 유로화도 되죠. 오늘 나중이 되면은 더 늘어나면 XRP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 통로가 열린 국가에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비용도 엑스라피드의 절반이에요. 근데 엑스라피드가 기존 금융의 방식보다 40%에서 70% 저렴하다는 거는 이미 엑스라피드를 써본 고객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머큐리팩스랑 막 다 찬양하고 난리 났죠. 게임 체인저라고, 미래라고, 퓨처라고, 그죠? 근데 심지어 이거의 절반이에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에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갖고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의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업무하는데 비용 절감이 된다. 그리고 이거 갖고 있으면은 복잡하게 여러 나라 통화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도 용이하고요. 그런 이유,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XRP를 보유하게 돼서 직접 보유하게 되면 이게 홀딩을 하니까 수요죠. 은행들이 사주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예, 이게 다른 암호화폐의 차이점이에요. 명확한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드 거 다 파는데 한참 걸립니다. 한 2년 이상 기다리세요. 약속되어 있는 게 있어서 2년은 걸려요, 최소한.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드 거 다 팔리면 제드 떼부자예요. 부럽다, 이 자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판에 질문 주신 거 같이 얘기 나눠보고자 하셔서 얘기 꺼내신 것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할 일 또 있는데 큰일 났네. 언제 자지? 자, 어쨌든 저는 사이버 수사대에 놀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놀러 가서 마무리 좀 짓고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날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푹 쉬시고 내일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거 오프닝 영상이 있는데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나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